동서양의 교육적 인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의 교육적 인간상과 서양의 교육적 인간상을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과 관련해서 신문기사 하나를 따왔는데요. 대략적인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제 4차 산업 시대에는 우리가 이전에 어떤 지식을 암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수준의 이상의 것에 고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역량을 필요한 시대에 접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과 그다음에 행복한 학습 구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래 사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측면에서 보면은 이 교육 과정이 시적절하고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교육 과정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회 나가서 발휘하게 될 6가지 핵심 역량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자기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 이런 6가지 역량들이 새로운 교육과정에 명확하게 제시가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지식 전달식의 암기만으로 교육이 진행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교실 수업을 탈피해서 토론이나 토의, 실험, 탐구활동, 이런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을 강조한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전략이자 시대의 적절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기사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교육의 이렇게 방향은 시대 흐름에 맞게 계속 시적절하게 변화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동서양의 교육적 인간상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현재의 흐름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을 통해서 교육받은 사람의 특징을 성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육적 인간상은 교육받은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정의를 나타내는 것인데, 교육을 통해서 형성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인간의 포괄적 특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구체화되기도 하는데, 이상적인 조건에서 완벽한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예상되는 인간의 특징을 교육적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교육적 인간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달라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다 다르게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그 시대의 배경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동양과 서양 역시 다르게 정의하고 있고, 미래 역시도 이제 우리는 점점 창의적 인간, 융합형 인간, 이렇게 교육받은 인간상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하고 서양이 어떻게 인간상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고, 미래에 정말 필요한 교육적 인간상을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동양의 교육적 인간상은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우선 첫째가 성인과 군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성인과 군자는 어떤 것에서 영향을 받은 이상적 인간상일까요? 유교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교에서 전통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상이 성인과 군자예요. 그래서 지적으로도 훌륭하고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인물을 성인과 군자라고 하는데, 이제 군자의 반대의 개념은 소인이에요. 소인이고 상위 개념이 바로 성인입니다. 그래서 군자의 길은 수기치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기치인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은 후에 타인을 다스린다라는 뜻으로 이제 군자가 갖춰야 될 덕목으로 3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인, 지, 용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군자는 중용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중용은 때와 상황에 알맞은 도리를 실천하는 일이고 지나침이나 모자람이 없는 행동이다. 그래서 군자는 중용을 추구해야 되고 우리 전통사회의 선비랑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동양의 이제 교육적 인간상으로 2번째는 부처와 보살을 들 수가 있거든요. 얘는 불교의 교육적 인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부처는 깨달은 사람을 의미를 하고,
지혜와 자비를 주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으면 불성을 스스로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살은 불교의 현실적인 이상적인 인간상이라고 보고 최고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자로서 부처를 닮으려고 노력하자. 그래서 구도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살을 구도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구도자라는 거는 진리나 종교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는 사람을 구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의 교육적 인간상은 성인과 군자, 유교의 영향을 받은 인간상이고, 부처와 보살은 불교의 영향을 받은 교육적 인간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선비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비는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어진 인물을 지칭하는데, 유교에서 보면 자기 수양에 힘쓰는 지식인, 유교적 덕의 실천자, 전인적 인격을 지닌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비는 의례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나 공공을 위해 유교적 이상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해요. 이어서 서양의 교육적 인간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교양인을 들 수가 있어요.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성의 판단에 따라서 진리를 탐구하도록 가르쳤는데, 문답법을 통해서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파술과 반어법은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플라톤이죠. 이제 그의 제자 플라톤은 이성 개발을 위한 교양 교육을 강조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서 각 계층이 각자의 소임을 다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이성 중심의 교양 교육을 주장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중욕의 덕을 강조를 했는데, 이제 시민이 유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교육 목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중용의 덕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핵심적 특징을 정리하면 진리탐구자, 정의추구자, 올바른 시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들 모두 교양인 양성에 교육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두 번째, 신사를 둘 수가 있어요. 이제 신사라는 말은 로크가 제시했는데, 신사 교육에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자, 신사라는 거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도덕적인 인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신사라고 봤고, 또한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지혜와 품위 있는 행실, 학식을 겸비한 인물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신사교육의 핵심은 신사 양성에 있었어요. 그래서 신사는 이 모든 걸 갖춰야 되는데, 덕성, 지혜, 품위, 학식, 이것을 두루 갖춘 자를 이제 신사라고 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로 신앙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은 이제 기독교 사상에서 나온 개념으로 이제 교육받은 사람을 신의 뜻에 따라 살면서 겸손한 자세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를 신앙인으로 봤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은 성악설과 원죄설 관점에서 영혼을 구제와 이제 내세를 준비하는 교리, 즉 교화라고 하죠. 그래서 교화라고 하는 엄격한 교육 방식의 전달이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동서양의 교육적 인간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서로 다른 입장에서 각각의 이상적 인간상을 제시했죠. 그리고 바람직한 인간상을 지칭하는 용어도 상의했어요. 근데 크게 봤을 때는 이들 모두가 교육을 통해서 인격을 완성시킨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핵심은 정보나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기보다 어떤 이해와 안목을 갖춘 사람, 그리고 자아실현과 인격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면서 실천하는 사람을 교육적 인간상이라고 바라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동양의 교육적 인간상, 서양의 교육적 인간상에 대해서 정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동양의 교육적 인간상은 성인과 군자, 부처와 보살, 그 다음에 선비를 들었었고, 서양의 교육적 인간상으로 교양인, 신사, 신앙인을 들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에서 상이한 용어로 지칭해서 이상적 인간상을 제시를 했지만 결국 공통적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인격을 완성시킨다는 점에서는 동일했다. 결국 핵심은 어떤 정보나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기보다 어떤 세상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갖춘 사람, 그 다음에 자아 실현을 위해서 끊임없이 인격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려고 실천하는 사람, 이렇게 동일한 교육적 인간상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